보통 이 전세 계약을 할 때는 가계약금, 계약금, 잔금 이 코스로 많이 거래를 하시는데요. 만약에 해지를 해야 된다면 이 계약금은 해약금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잔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증금에서 계약금, 만약에 중도금을 냈다면 그 액수를 제외한 모든 돈을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배짱입니다. 오늘은 이 계약 순서에 따른 돈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가계약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가계약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이 집을 알아보게 되면 무작정 부동산에 찾아가는 게 아니라 보통 손품을 판다고 하죠. 원하는 집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 부동산, 네이버 부동산이나 이런 데에 가서 내 자금에 맞고 원하는 지역에 찾아서 원하는 집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만약에 집을 찾게 되면 부동산 사장님과 약속을 잡고 부동산에 집을 보러 가게 되는데요. 부동산 집을 보게 되다가 마음에 드는 집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내가 마음에 든다 이 의견을 부동산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계약을 하기에 앞서서 도배나 장판이나 가능한지 아니면 가격이 내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조율이 끝난 다음에 사장님께 이 집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 사장님이 그럼 바로 계약합시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럼 가계약금을 임대인에게 먼저 쏘시죠 라는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 이 가계약금은 보통 이 물건을 찜한다라고 하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계약금의 일부분을 미리 임대인에게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100만 원에서 계약금의 10%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가계약금을 쏘기 전에 이 부동산 사장님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이 계약 내용, 조건이라던가 지급 시기, 방법에 대한 이 문구를 쫙 문자를 보내주시고 만약에 상호 간에 동의를 하냐 그렇다면 이 계좌를 받아서 가계약금을 쏘게 됩니다. 이게 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라서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문자로 이 계약 조건에 대한 내용들이 다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두 계약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계약하기 전까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생각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약금도 아니고 가계약금이니까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알아주셔야 돼요. 이 대법원 판례에서도 가계약금이어도 전체 약정 계약금의 2배를 물어야 된다는 판례가 나왔을 정도로 이 가계약금도 이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이 집이 마음에 들면 부동산 사장님이 일단 가계약금을 싸라. 그래야 이 집을 잡아둘 수 있으니 좀 보채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꿋꿋하게 해야 될 절차들을 좀 밟아야 됩니다. 먼저 이 등기부등본을 보고 이게 근저당이 많이 설정되어 있는지 먼저 보고 계좌 이체의 계좌주와 이 임대인의 이름이 같은지 확인을 해보면서 차근차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장님 말씀대로 했다가 덜컥 했다가 부모님의 의견이 틀릴 수도 있고 취소를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계약금이 순전히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가계약금 또한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계약금을 쏘고 나면 보통 주말이나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임대인과 계약서를 쓰게끔 만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계약서를 쓰면서 지급하는 돈을 계약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 바로 입주하는 게 아니라 이 잔금날이라는 시간이 좀 텀이 있어요. 2, 3개월 정도 텀이 있거든요. 근데 2, 3개월 안에 나의 개인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취소를 해야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만약에 해지를 해야 된다면 이 계약금은 해약금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해약금이란 이 계약을 해지할 때 발생하는 금액인데요. 계약금을 낸 사람은 그것을 포기함으로써 그리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배액배상을 함으로써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계약금을 1,500만 원을 냈다면 제가 만약에 취소를 했다면 이 1,500만 원을 취소하면서 해지를 할 수 있고요. 임대인의 사유로 해지하게 된다면 배액배상이 3천만 원을 포기함으로써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전세 계약을 할 때는 가계약금, 계약금, 잔금 이 코스로 많이 거래를 하시는데요. 만약에 매매로 할 경우에 이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중도금이라는 명분으로 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중도금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금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돈을 내는 건데요. 어느 정도 돈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한 매매 대금의 한 40% 정도로 전후로 상호 합의하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중도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이 계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이 계약 해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매도인, 매수인의 합의가 있어야지만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도금에 대한 중요성도 한번 짚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전체 대금 나머지 부분을 내는 잔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증금에서 계약금, 만약에 중도금을 냈다면 그 액수를 제외한 모든 돈을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잔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계약을 이행이 완료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게 잔금을 치르면서 이 주거할 권한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급에 대한 권리 이전까지도 생기기 때문에 보통 평일날 날짜를 많이 잡아서 이 잔금일을 잡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잔금을 치르게 되면 내가 공실이었던 집에 들어가는 거면 상관없지만 보통 기존의 세입자라던가 뭐 주인이 나가는 중간에 가서 집을 확인을 해보고 집이 다 나가는 걸 보고서 잔금을 치르게 되는데요. 보통 이 부동산 사장님이나 뭐 새로운 기존의 임차인들이 짐 거의 다 뺏었으니까 잔금 먼저 해줘라. 빨리 가야 된다. 시간이 없다. 막 이렇게 채근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 그냥 휩쓸려서 먼저 잔금을 내버리시면 안 돼요. 진짜 짐이 다 빠져나가는지, 그리고 빈 집의 상태를 모두 확인을 하시고 모든 서류도 다 확인이 끝난 후에 잔금을 지급을 하셔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회초년생일수록 이 원칙을 지켜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잔금은 이 나머지 금액 모두를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꽤나 큰 돈을 이체를 하게 되는데요. 이체하기 전에 전날 이 이체 한도를 좀 높여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거래를 할 때 이 이체 한도가 1,000만 원이어서 1,000만 원씩 계속 이체를 하면서 좀 낑낑댔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원활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체 한도도 미리 올려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처음 거래를 하면서 가계약금이 계약금인 것 같고 잔금은 또 뭔지 모르겠고 헷갈리는 부분이 많으셨을 텐데요.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개념을 잡고 앞으로 거래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희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채널을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